동다리TV 동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헬스장이 아닌 갑자기 집에서 화이트보드 설치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댓글 중에 보자면요, 행님 키, 시합 체중, 그리고 연차별 체중, 중량 변화, 시합 체중 변화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차피 내추럴 보디빌더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타임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타임라인에 대해서 올려버리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RBW 5세 보디빌딩 학과 이 교수님 컨셉으로 제가 수업하듯이 저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뭐 할 거냐, 동다리의 타임라인으로 오늘은 컨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요, 교수님 같은 느낌, 선생님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컨셉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이 유동주라는 사람의 헬스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단 그냥 저의 운동 쪽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7월생으로 태어나서 지금 뭐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스포츠, 운동이란 걸 시작하게 된 나이, 초등학교 3학년, 운동이라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 시기입니다. 이때가 우리 어머니가 수영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해서 초등학교 때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이 친구 진행이 선수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수 코치님의 추천으로. 그래서 수영 선수반을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수영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영이라는 운동 자체가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만두게 돼요. 초4 수영선수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되냐, 너가 수영을 그만둘 거면 너 인생에 이제 스포츠란 없다. 그래도 그만둘 수 있냐. 그래서 나 이제 스포츠 안 한다. 수영 그만하고 싶다. 수영을 그만둡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요, 보디빌더로서 타고난 거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진짜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디서 달리기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무슨 스포츠를 하면 어떤 코치가 보고 와가지고 연락을 줄 정도로 운동 능력, 운동 그 신경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있었습니다. 능력치가. 그래서 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운동이랑은 인연이 끊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 저희 학교 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달리기가 진짜 엄청 빨랐어요. 단거리 선수. 그러니까 운동회를 하면 그냥 무조건 마지막 주자, 운동회 달리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육상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어머니 몰래 육상부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육상부 입단. 왜냐면 운동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수영을 그만뒀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아침마다 계속 일찍 나가니까 엄마한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나지만 코치님의 권유로 결국 육상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훈련 이런 게 뭐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우선 대회부터 뛰는 거예요. 구대회 1등. 구대회 1등은요 사실 그냥 했어요. 훈련 이런 걸 떠나서 나가서 뛰면 구대회 1등.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생 중에서는 제일 잘 뛸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계주대회이긴 한데 단거리 선수로서 전국 3위합니다. 전국대회를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대회 1등, 그 다음 시대회 1등, 이렇게 해야지 전국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위를 하게 되죠. 중학교 1학년 때 육상부 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이것도 썰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 코치님이 저희 집을 매일 찾아와서 자기 학교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운동을 이건 마지막으로 시킨다는 생각으로 육상 중학교를 가게 되고 월촌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는 선후배 관계가 있죠. 선후배 관계가 더 엄하죠. 폭력이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코치님이 저를 어렵게 이 학교로 데려왔다 보니까 더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질투까지. 그래서 결국 그만둡니다. 육상을 그만둡니다. 육상 은퇴. 이렇게
저의 유년기 시절은 스포츠로 범벅이 돼 있을 정도로 운동과의 인연이 깊긴 했습니다. 육상부 은퇴했을 때 여러 종목의 스포츠에서 폴 제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럭비도 있었고 뭐 축구도 있었고 우선 달리기가 빠르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찾아줬지만 결국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 포기. 이 새끼는 무조건 또 해도 포기한다 라고 저를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유년 시절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과의 인연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PT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몸이 개 좋아지는 거야. 점점. 이 새끼 뭐지? 원래 걔도 몸이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거의 학교 일장 출신. 몸이 진짜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왜냐?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짱이란 타이틀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복근도 계속 있었고 아빠도 그래도 있는 편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몸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나도 헬스를 시작해야겠다. 헬스의 시작. 고등학교 2학년 때 헬스를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헬스가 하고 싶은 거면서 대학 진로 때문에 헬스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 헬스의 기간이 언제까지 가냐? 23살까지 헬스를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20살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네이버에 흰 하강 얘기 많이 나올 때예요. 심지어 그때는 하체 안 했습니다. 이때 이 기간까지는 하체 안 했어. 하체 X. 요즘 애들이 몸이 가장 잘 크는 이 시기 때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어찌됐건 뭐 그런 걸 떠나서 거의 헬스를 고2 때 시작해서 23살까지 그때 운동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정말 지식 자체가 없었고, 사실 그때 영양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양,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를 저는 아예 몰랐어가지고 저는 젤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젤리 먹으면서 했어요. 젤리. 저의 상급 노하우는, 이 당시 상급 노하우는 젤리였습니다. 이때 생각해보면은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근데 그 한 끼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거의 라면 3개에 밥 4개, 밥 2그릇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런 삶이 저한테는 밴딩 로딩의 연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이죠. 폭식하는 습관이었는데 젤리만 먹고 운동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젤리도 그 한 끼 먹을 때 라면이랑 밥이랑 먹으면서 젤리 먹는, 심지어 단백질은 그렇게 먹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21살 때 입대합니다. 입대를 해요. 21살 때 제가 사진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때 되게 몸이 좋은 사람, 아예 그냥 넘사인 사람 취급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선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젤리 먹고 하루 한 끼 먹는데 계속 안 먹다가 한 끼를 몰아서 먹다 보니까 제 지금 생각에는 밴딩 로딩 연습이 됐다. 그래서 입대를 하는데 특전병에 착출이 됩니다. 그냥 논산훈련소에서 특전병이 착출이 돼서, 이것도 어떻게 가게 된 거냐면, 사실 거기서 면접을 봐요. 강해 보이는 새끼들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은 올 거냐 말 거냐, 이게 안 간다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권이 뭐였냐, 서울에 부대가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어디였지? 그 송파 쪽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부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서울 부대면 개이득이다, 가겠다 해서 특전병 착출이 됐는데 거길 지원을 해서 실제로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도 몸 좋은 것 때문에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선임들이 청소나 이런 시간에 같이 운동하러 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청소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헬스는 항상 이득이었던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서 갔다 오고 뭐 이런 습관들은 뭐 다 똑같았습니다. 뭐 밥을 뭐 따로 챙겨 먹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이렇게 가다가 23살에 헬스를 뽑아요. 왜냐? 전역하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클럽 가서 놀고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망나니처럼 놀면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어떻게 됐냐? 27살이 됩니다. 와, 이게 진짜 너무 슬픈 것 중 하나인데, 여기서 저의 바디빌딩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11월에 트레이너를 하던 제 친구가, 너는 옛날부터 몸도 좋았고 진짜 헬스 하면 몸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제대로 해볼 생각 없냐 해서 바프를 찍습니다. 자, 바프를 언제 찍냐,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동다리TV 채널 가시면 동다리의 바디 프로필 도전기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올라가져 있는데, 그때 찍고 그때 찍었던 사진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트레이너 형이 고구마 150에 닭가슴살 100 먹으면 몸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칼로리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50, 100 먹었습니다. 고구마 150, 닭 100, 닭가슴살이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은 다음에 대회 나가고 싶다. 바프를 찍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딴에는 림매스업을 합니다. 림매스업을 해서 실제로 28살 21년도에 첫 대회를 뛰어요. 영상 나갈 거예요. 영상을 띄워놓으면서 제 목소리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대회가 신청을 하면 없어지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회를 뛰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NPC 인천. 왜냐면 제가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디빌딩을 시작할 때부터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대회에서 성적을 내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대회를 NPC 인천을 뛰게 됩니다. 리저널이었는데 그 당시에 열리는 대회가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걸 뛰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24년도까지 대회를 뛰었는데 24년도 대회까지 진짜 단 한 번도 그 정도의 경쟁력과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나온 대회를 저는 본 적이 24년도 압도 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근처 대회들이 취소가 됐고 실제로 인천인데도 어디서 했냐면은 있는데 그 동계올림픽 한 데 있는데 거기서 했어요. 우선 운전해서 뭐 몇 시간 걸리는 데서 했어요. 트루노비스 1등 그리고 오픈 4위 오픈 4위를 합니다. 트루노비스 1등에 그리고 그 다음 ICN 그 당시에도 ICN이 있었어요. 나가서 그랑프리 그리고 NPCA 나가서 피지크 1등 그리고 클피 1등 NPC 때 클래식 ICN 때 클래식 NPCA 때 클래식 피지크 이렇게 뛰었고 피지크를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27살 때 시작할 때 누굴 보고서 진짜 멋있었냐면 제레멘 브랜디랑 IFBB 이준호 선수를 보고서 피지크 졸라 멋있다 해서 사실 피지크를 보고 시작했는데 바프를 찍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당시 이범이랑 브리오는 분명히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가 막 뜰 때였는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클래식이 더 멋있더라고. 21년도 시즌이 들어가고 나서야 하체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21년도가 하체 운동의 시작 년도예요. 하체 시작. 21년도부터 하체 운동을 시작하고 나가서 트루노비스 1위 오픈 4위. 오픈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IFBB 박명수 선수님도 있었고요. IFBB 프로 지연이 한지연 선수도 있었고요. 선호도 있었습니다. 그때 선호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선호가 어디 뭐 저기 병풍을 서가지고 저는 선호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장난이고 사실 그렇게 선호랑을 나중에 선호랑 그 대회도 같이 뛰어온 걸 알게 된 거죠. 사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ICN 때 그랑프리 클래식 피지크 그랑프리랍니다. 첫 그랑프리를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NPCA는 제가 처음 시작한 피지크를 한 번은 뛰어야 후회를 안 하겠다 싶어서 피지크를 띱니다. 근데 피지크 체급 1등을 하고 그랑프리전을 갔는데 충충 선수님을 만났어요. 네, 사진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충충 선수님한테 져서 그랑프리 못하고 데뷔 1년차 때 피지크 1위 클래식 1위 제가 기억하기로는 NPCA 때도 선호가 저한테 져가지고 2위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냥 선호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1년도 준비할 때는 똑같았어요. 지식 자체가 없었어. 고구마 150에 닭 100 먹으면서 사이클 탔고 사이클 30분에서 60분까지 탔었고요. 그 당시 분할은 5분할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년도 저의 대회 체중은 79kg였습니다. 첫 대회 79kg였어요. 22년도도 클래식 메인으로 뛰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한테 이런 식사에 대한 기준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먹으라니까 그냥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냥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 고구마 150에 닭 100 곱하기 4끼 먹으면서 일주일 1회 치팅 밴딩 로딩도 합니다. 이때는 대회 직전에 밴딩 로딩도 해서 무탄 밴딩에 로딩은 그냥 밥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빵이랑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었어요. 이때 쌀밥을 로딩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먹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사진으로 올라갈 텐데 WNGP 그랑프리 클래식 피지크로 WNGP 그랑프리 그 다음에 인바 프로카드를 준다 해서 나갔는데 2위 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친구가 성민 영상 띄울 겁니다. 네. 성민이를 만나게 돼서 성민이한테 이때 져요. 여기서 또 하나 NPC는 저는 항상 나갔었어요. 그래서 NPC를 나가서 NPC에서도 2위를 합니다. 사실상 첫 대회 때보다 성적이 다 1등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2등을 해서 거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몸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22년도 제 2년차 NPC 때는 자 이게 진짜 웃긴 게 WNGP 때 그랑프리 하고 기분 좋게
NPC 나갑니다. NPC에서 또 이거는 지연이한테죠. 한지연이 이때도 몸이 좋았어요. 이때 진짜 생각해보면 엄청 어렸을 때잖아요. 인바에서 성민이한테 져서 2위. 이때 제가 기억하는 대회 체중은 80에서 81. 사실 식사나 이런 것들은 뭐 별 다른 건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있다면, 분할은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회복력에 되게 자신이 있다, 회복력이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다라는 거를 느꼈던 연도여서 제가 이중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쓸게요. 그냥 어깨, 가슴, 그러니까 소근육이 오전이었어요. 어깨, 가슴, 팔, 등, 그 다음에 하체, 다시 어깨, 가슴, 팔, 등, 하체. 휴식 없었어. 휴식, 피로도 안 했어. 그런 거 피로도 같은 거 뭐 조절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고, 그냥 그렇게 휴식하지 않고 쭉 갔었습니다. 3년도 3년차